한 20년 전 닷컴 버블의 악몽이 스물스물 떠오릅니다. 그때도 장밋빛 미래만 외치다가 한순간에 거품이 팍 꺼지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는데 이번에도 그때랑 똑같은 길을 가는 건 아닐까요? 닷컴 버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업들이 사업 계획도 뭐 제대로 없는데 인터넷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엄청난 투자를 받았어요. 그렇게 받은 돈으로 뭘 했느냐? 당시 최신 서버 컴퓨터 같은 고가 장비를 그냥 경쟁적으로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비로 뭘 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 우리도 첨단 기업이다 뭐 이렇게 뽐내는 용도였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 대표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AI가 거품이라고요. 우리 공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라면서 아주 자신만만하던데요. 젠슨 왕 대표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이번엔 진짜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로 활용도의 차이를 들고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던 장비들을 업계에서는 어둠의 장비, 영어로 하면 다크 GPU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불은 꺼져 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여기서 GPU라는 게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복잡한 계산을 엄청나게 빨리 해내는 반도체 칩인데 젠슨 왕 대표 주장은 지금 자기네가 파는 GPU는 이 다크 GPU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팔려나간 모든 제품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100% 가동률로 밤낮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들이 장비를 사서 실제로 쓰는지 안 쓰는지를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죠? 그냥 창고에 쌓아두고도 우리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에 대한 답은 누가 왜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거 닷컴 기업들은 뭐 투자금 보여주려고 아니면 남들이 사니까 그냥 따라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지금 GPU를 대량으로 사는 곳들은 아주 명확한 사업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 회사는 이 GPU로 수백만 가지 화합물질 조합을 시뮬레이션해서 후보 물질을 찾아내고요. 자율주행차 회사는 이걸로 실제 도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운전 실력을 높이죠. 모두 당장 돈이 되는 사업에 이 엔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AI 투자는 유행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거라는 게 젠슨 황의 자신감의 근원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그냥 숫자만 봐서는 실상을 놓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 심리로 넘어가 보죠. 지수가 올랐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 미국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졌다는 신호로 봐도 될까요? 숫자만 보면 분명 긍정적입니다. 2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57.3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 달 전보다도 높고 전문가들 예상치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이 소식만 들으면 이제 미국 경제가 긴 침체의 터널을 빠져나오는구나 싶죠. 그런데요, 시험에서 40점 받던 학생이 45점 받았다고 박수 쳐주는 격이더라고요. 분명 오른 건 맞지만 여전히 낙제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요. 작년 같은 달 수치가 65.7이었으니까 아직도 한참 바닥에 머물러 있는 셈인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반등의 함정입니다. 사람들에게 왜 여전히 기분이 바닥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두 가지 이유를 꼽아요. 첫째는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월급이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간다는 거. 그쵸. 그리고 둘째는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감입니다. 즉 심리적으로는 최악은 지났나 하는 안도감이 아주 약간 생겼을 뿐이지 현실적인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진 게 없다는 거죠. 독감에 걸려서 며칠 내내 40도 고열로 끙끙 앓다가 열이 39도로 아주 살짝 내린 상태랑 비슷하네요. 이럴 때 괜찮아졌다고 착각하고 밖에 나갔다가는 오히려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 놓인 소비자는 지갑을 활짝 열까요? 절대 안 열죠. 오히려 허리띠를 더 졸라맵니다. 외식 횟수 줄이고 새 차 사는 대신에 타던 차 더 오래 타고 꼭 써야 하는 돈이 아니면 최대한 지출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저희 같은 투자자에게 어떤 걸 알려주는 걸까요? 단순히 소비자 심리지수가 반등했다는 뉴스만 보고 이제 경기가 살아나니까 소비재 주식을 사자. 이렇게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를 예산해 볼 수 있습니다. 비싼 옷이나 가구처럼 당장 없어도 되는 것들을 파는 기업들은 여전히 힘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에 식료품이나 생필품, 저렴한 할인점처럼 경기가 어려워도 지갑을 열 수밖에 없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겠죠. 결국 이 57.3이라는 숫자는 미국 경제의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소비자들의 눈물겨울 발버둥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자산을 지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위기는 영국 중앙은행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다들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영란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휴 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물가 떨어졌다고 안심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그의 경고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는 인플레이션의 끈질김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텃밭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봄에 텃밭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힘들게 다 뽑아냈다고 생각해보죠. 겉보기에는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땅속 깊은 곳에는 아직 뽑히지 않은 잡초 뿌리들이 남아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 상태에서 시원하게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만에 텃밭은 다시 잡초로 뒤덮일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건 겉에 있는 잡초를 뽑아낸 것에 불과하고 물가를 계속 올리려는 근본적인 압력, 즉 잡초 뿌리는 아직 땅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경고군요. 휴필이 말하는 잡초 뿌리가 바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입니다. 한번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내년에도 물가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오를 걸 대비해서 미리 제품 가격을 올려버리죠. 이렇게 모두의 기대가 모여서 실제로 물가를 밀어올리는 현상. 한번 자리 잡은 이 기대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끈질긴 뿌리입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너무 신중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제 막 살아나려는 경기의 불씨를 꺼뜨릴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지 않나요? 잡초뿌리 뽑겠다고 밭 전체를 다 파헤쳐버리면 정작 키우려던 작물까지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역할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휴필은 1970년대의 그 쓰라린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때도 물가가 잡히는 듯하자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그 잡초 뿌리처럼 남아있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10년 넘게 끔찍한 고물가 시대를 겪어야 했거든요. 지금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잡초 뿌리가 땅속에 그대로 있는데 밭에 물을 듬뿍 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채권 같은 고정수입 자산으로 운용하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물가가 다시 치솟으면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요. 중앙은행의 신중한 태도가 단기적으로는 좀 답답해 보여도 길게 보면 우리 자산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시장의 작은 흔들림에도 자산 가치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은퇴 생활자에게는 이런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에 흥분해서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모두가 비관적으로 보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요.